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조건 없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국제 담당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상용 기자, 양측 간 협상이 오늘 진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과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러시아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벨라루스의 고멜 지역에서의 회담을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폴란드를 거쳐 벨라루스로 가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면서 회담이 현지 시간 28일 아침에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열린다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협상 장소로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항복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영토는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SNS에 공개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회담 결과에는 회의적이지만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회담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핵카드까지 내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 계속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를 발사 준비 태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건데요. 현 위기가 의도된 것인지 실수든 사실상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키울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러시아의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시를 서방의 제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선 데 대한 보복 차원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위장전술 작전을 펼쳤듯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지시 역시 긴장 고조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에너지 분야 제재 등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고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조만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핵시설 두 곳이 러시아의 공격에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핵시설 두 곳이 러시아의 공격에 피해를 봤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키예프와 하리코프에 위치한 핵 폐기물 저장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IAEA는 이들 핵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주요 건물 파손이나 방사선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 조사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정확한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IAEA 사무총장은 이 두 사건은 양측의 충돌로 인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훼손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도 우크라이나의 4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IAEA는 다음 달 2일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뉴스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